복수 디자인, 한벌 물품 디자인, 관련 디자인, 특상에서 볼 수 없는 제도들이 가장 중요해요. 항상 가성비를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투자를. 10문제 나와요, 디자인. 10문제. 우리가 디자인 법부 기본 강의하면서 심사 기준 이상한 거 많았죠? 거기만 꽂히면서 매몰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 수험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복수 디자인 보겠습니다. 1번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려는 자는 40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칙. 그렇죠? 원칙이 40조 1항. 예외가 41조 복수, 42조 한 번의 물품 디자인 이렇게 했던 거예요. 40조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 20 이내 디자인 1출원 틀렸죠. 원래 20개였는데 늘었다 100개. 100개 초과 못해요. 초과예요. 100개 이상 못해 하면 틀려. 100개 되잖아. 이상은 되는 거죠. 이상은 100개까지 된다라는. 아니, 이상이라는 단어는 100개를 포함하는 거죠. 초과는 100개 포함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100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구나. 100개 이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하 이러면 오케이. 이거 맞는 거죠. 100개 초과 안 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근데 100개 이상 이런 거 해야 되나? 이건 틀린 거죠. 100개 되니까 이상은 틀린 거지. 초과도 좀 주의하시고요. 이 문제는 없지만. 2번 복수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여. 잘한 거 맞지? 100개 이하 되는 거 맞고. 근데 물론 이건 2개 이상은 당연한 거고. 한 개면 안 되잖아. 이렇게 딴지할까. 2개 이상은 당연한 거고. 100개 초과 안 되는 거 조문에 있는 거고. 이상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 치워. 이거 왜 했지 내가? 하여튼 초과랑 이상이랑 이하 다 알죠? 이거 왜 한 거야? 헷갈리게. 이거 이제 그 앞뒤 문맥에 따라 저게 또 다 달라지게 될 것 같아. 답이. 2번 복수 디자인 제도를 이용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하려는 자는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을 하여야 하고 도면은 디자인마다 일련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맞죠? 출원서 플러스 도면이라고 그랬어. 출원서 플러스 도면. 출원서에는 뭐 기재해야 돼? 복수 디자인 취지 기재해줘. 디자인 수 기재해줘. 일련 번호 기재해줘. 얘는 일련 번호 기재 분리 표현해줘. 일련 번호 M001 이렇게 기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3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에서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거절료가 있으면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할 수 있다. 맞죠? 물론 고통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일부만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맞고. 4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거절료를 발견할 수 없으면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등록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죠? 5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등록 결정을 받은 자는 등록료 납부 시 디자인별로 표기할 수 있다. 맞죠? 청광별 포기하듯이. 6번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에 대해서 출원 공개 신청하면 다른 디자인에 대해서 비밀 디자인 청구할 수 없다? 있습니다. 일부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시크릿하게 가도 돼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다 되는 거야. 제한 없어요. 다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7번 복수 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는 각 디자인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면 들려. 무효심판 청구는 하여야 합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우리 복수 디자인 출원하면 뭐 디자인이 M001 있고 M002 있고 뭐 M003 이런 식으로 있잖아. A 디자인, 분리표현, B 디자인, 분리표현, C 디자인, 분리표현. 이거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출원. 근데 이거 될까? 얘를 단독 디자인으로 하고 얘를 관련 디자인으로 묶으면서 얘를 기본 디자인으로 잡을 수 있을까? 돼요.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 단독 따로 출원하고 이거 관련 따로 출원할 수 있잖아. 관련하면서 이거 기본으로 잡을 수 있죠? 하나의 출원으로 다 되는 거예요. 이 기본서 잠깐만 161페이지 가볼까요? 161페이지. 161페이지에 라번의 관련 디자인 유형이 있고요. 당구장 표시 밑에 제일 밑에 거 당구장 표시 보세요. 이거 보시면 선출원된 복수 디자인 중 하나의 일련 번호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또는 복수 디자인 출원 중 하나의 일련 번호 디자인 기본 디자인 할 수 있어요. 로마자 1번에 그림 보시면 선출원이 기본 디자인 A 있고 기본 디자인 B인데 후출원이 관련 디자인 A 다시 기본 디자인 B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뭐야? 다시 로마자 1번에 선출원된 복수 디자인 출원 중 하나의 일련 번호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 정한 경우. 이거 심사 기준이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해놨냐? 심사 기준 보세요. 선출원이 세모 모양의 기본제 A가 있고 관련제 A 다시 있죠. 이거 선출원의 기본 A 디자인 A를 단독으로 출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출원에서 관련 디자인 A 다시 할 때 기본 디자인으로 선출원 디자인 A를 기본 디자인 잡은 거야. 이거 돼요. 이해되세요? 세모끼리 비교해. 세모끼리. 선출원에 있는 기본 디자인 A, 후출원 관련제 A 다시 이렇게 관련제 묶을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선출원에서 기본제 B 있죠? 후출원에서 기본제 B 다시 있잖아. 이거는 이 심사 기준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거 헷갈리죠? 이거 뭔 말인가? 이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의 심사 기준이 있냐면 이 만든 사람이 기본이란 단독을 구별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본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건 없어. 단독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거예요. 단독의 디자인으로. 이 표현을 좀 선회해보자. 선출원의 기본 디자인 A를 단독 디자인 A로 바꿔줘. 선출원의 기본 디자인 B를 단독 디자인 B로 바꿔줘. 후출원의 기본 디자인 B 다시를 단독 디자인 B 다시로 바꿔줘. 그럼 이해가 돼. 기본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관련 디자인 출원하면서 앞에 있는 또는 같은 날에 있는 다른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사 기준이 원하는 바는 단독 디자인 A를 기본 디자인 잡아서 관련 디자인 A 다시 갈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나머지는 단독 디자인 B, 단독 디자인 B 다시 별개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로마자 1번 워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선출원된 복수 디자인 출원 중 하나의 일련 번호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나머지는 다 관련이라는 취지고 단독이라는 취지고. 이해되시죠? 자, 로마자 2번 그림 보세요. 세모 첫 번째 거 기본 디자인 A 이게 단독 디자인 A인 거고요. 세모 두 번째 거 관련 디자인 A 다시 이게 관련제 A 다시라는 거고 세모 세 번째 게 관련제 A2 다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디자인 A를 단독으로 했고, 맞지?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관련 디자인을 관련으로 갔는데 맨 앞에 있는 단독을 기본 디자인 잡았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이해되시죠? 그리고 동그라미 까만 거 보시면 기본 디자인 C 정확하게는 단독 디자인 C야. 단독 디자인 C. 기본 디자인 C 다시
이건 단독 디자인 C- 이렇게 가야 돼. 단독 디자인 C-. 디자인 D 별개로 있는 거고. 그래서 로마자 2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복수 디자인 출원 중 하나의 1년 보는 디자인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심사 기준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좋은 그림은 아니고 그냥 저랑 공부할 때 방금 읽어보신 걸로 족하고 복습할 때 보지 마세요. 복습할 때 보지 말고 로마자 1번, 2번의 내용은 뭐냐면 제한 없다가 정리야. 제한 없다. 다 된다 이거야. 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복수 디자인 출원해서 서로 기본 관련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또 앞에 있는 복수와 뒤에 있는 복수 사이에 또 디자인마다 기본 관련할 수 있다. 이 쉬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워버릴까? 여튼 그렇고요. 다시 쪽지 시험으로 오셔서 이번에 한 번의 물품의 디자인 보겠습니다. 한 번의 물품의 디자인 42조. 1번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 있을 때는 1 디자인 등록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시 사용은 반드시 동시 사용 말한다 틀렸죠. 너무 쉬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돼.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별거 아니죠. 2번 한 벌의 물품의 구성 물품이 서로 결합이죠.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 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 이거 두 번째 케이스였죠. 첫 번째가 동일한 표현 방법, 두 번째가 서로 결합, 세 번째가 관념적으로 관련 있는 인상이었잖아. 이 두 번째는 구성 물품마다 각 일조의 도면 플러스 서로 결합된 전체 흉터에 대한 각 일조의 도면 이렇게 내야 되죠. 그래서 조합된 상태 일조면 도면을 제출하고 구성 물품에 대한 일조 도면 제출할 필요 틀렸어요. 구성 물품에 대한 일조 도면 무조건 내야 돼. 어느 경우나. 서로 결합의 경우에는 하나 더 내야 되는 거죠. 일조의 도면을 결합된 전체로서. 3번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디자인과 구성 물품에 대한 디자인은 일물품, 다물품 관계로 전체로서 서로 비유사 디자인에 해당하는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공지, 상기 한 골의 물품 디자인에 포함된 일부 구성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면 신규성 위반이죠. 한 벌과 구성 물품이 전체로서 비유사함은 별론 한 벌이 공지가 되면 구성도 공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이 됩니다. 틀렸네요. 4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이고 구성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 후출원. 그럼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야. 근데 확선 위반일 수는 없죠. 확선 위반일 수는 있죠. 확선 위반이죠. 일부 동일유사가 되지. 일부 동일유사. 그럼 옳은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야. 이게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확선 위반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옳은 지문이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경우도 뭔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나 선출원주의 위반 아니잖아. 그럼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아닌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 변리사 시험 준비 안 하신 일반 대학생한테 주면서 이거 맞냐고 하면 틀리다 그래. 틀린 지문이라 그래요. 왜 틀렸냐 그러면 저처럼 말할 걸 선출원주의 위반되는 경우 없을 텐데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특허법에서 뭘 배웠냐면 또는이라는 개념을 배웠어. 또는은 둘 중 하나만 되면 맞는 지문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확선 위반 되는 경우 있으니까 등록받을 수 없다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옳은 지문이 되려면 확선 위반 빼고 선언에 위반돼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해야 돼. 그래야 옳은 지문이 돼요. 아셨죠? 이거는 국어적인 문이에요. 선출원주의 위반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이렇게 해놔서 헷갈려서 이제 문제를 좀 바꿔볼까? 너무 쉽게 딱 다가오게 확 와닿게 읽어볼게요. 4번 문제 조금 바꿔볼게.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이고 그 구성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 후출원인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 가능성 위반이거나
확대된 선출인지 위반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면 맞아? 그럼 틀린 거야. 공학성 위반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5번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과 구성 물품에 관한 디자인은 어느 일방을 기본, 다른 일방을 관련할 수가 없죠. 항상 비유사죠. 항상 비유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죠.